14% 중에 뭐 사지? 진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실제로 써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평이 갈리긴 하겠다.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이쪽에 민성입니다. 짜라잔, 아이폰 14 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폰 14가 이렇게 늦게 출시될 줄 몰랐어요. 요즘은 신형 아이폰이 한국에도 꽤 빨리 출시해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직구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직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그냥 한국 정발할 때 사는 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 정식 출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시 아니었습니다. 제가 늘 매번 후회하는데 그냥 직구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오늘 아이폰 14 프로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분께서 빌려주셨어요. IT 유튜버가 구독자한테 제품을 빌리다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구독자분께서 빌려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랑 아이폰 13 프로 뭐가 달라졌는지 가장 궁금하셨죠? 제가 오늘 아이폰 14 프로도 야심차게 가지고 왔으니까 아이폰 13 프로랑 14 프로 달라진 점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폰은 컬러도 구매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이폰 13 때는 이 시에라 블루 컬러가 되게 상징적인 색깔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14는 물론 실버나 다른 색도 너무 예쁘지만 아무래도 다들 이 딥퍼플 색깔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워낙 딥퍼플 실물 후기 이런 영상도 많아서 보셨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사실 이거는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딥퍼플이라고 해서 저는 되게 진한 그 마이구미 있죠, 젤리. 마이구미 보라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빛 반사 때문도 그렇고 딥퍼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각도 이렇게 봤을 때 딥퍼플 같죠. 뭔가 블랙 먹색 같기도 한데 이렇게 빛에 반사됐을 때는 또 라이트 블루? 회보랏빛에 가까운 색깔이어서 제가 원했던 진한 보라색은 아니지만 확실히 아이폰에서 처음 보는 컬러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보면 시에라 블루랑 이 딥퍼플 모두 다 예뻐서 너무 앱등이 같죠? 그리고 사실 아이폰 13 프로랑 14 프로는 이렇게 딱 봤을 때도 그렇고 외관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거의 없어요. 충전 포트부터 시작해서 볼륨 조절 버튼, 무음 모드 설정하는 버튼, 그리고 오른쪽 측면 잠금 버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외관은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카메라의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 기억하세요? 아이폰 카메라가 이렇게 인덕션 모양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화제가 됐잖아요. 아이폰 13 때도 분명히 카메라 섬이 너무 커서 인덕션이네 뭐네 이런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폰 14 때는 더 커져가지고 사실 저도 실물을 보기 전에는 근데 카메라 섬이 그냥 아주 조금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13 프로랑 14 프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니까 확실히 14 프로의 카메라가 많이 커졌어요. 딱 두 눈으로 봤을 때 확연히 14 프로의 카메라 섬이 훨씬 크고요. 이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커진 게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아무래도 거울 셀카 찍을 때나 이 아이폰의 외관상으로 자꾸 카메라가 커지니까 좀 징그러워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전면 부분에서는 이 노치랑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가장 큰 차이점이긴 한데요. 그거 말고는 사실 디스플레이가 정말 거의 비슷해서 외관상의 차이는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립감이나 한 손에 잡히는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13 프로랑 14 프로는 가로, 세로, 두께도 거의 비슷하고 무게도 14 프로가 딱 3g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정도? 제가 아까 카메라 섬이 커졌다고 했죠. 단순히 이 카메라의 크기만 커진 게 아닙니다. 카툭튀도 더 심해졌는데요. 저는 사실 이 카메라 섬이 커진 것보다 카툭튀가 더 심해진 게 체감이 잘 되는데요. 13 프로도 카툭튀가 없는 편이 아니었는데 14 프로는 눈으로 봤을 때 거의 2배 정도 카툭튀가 더 심해졌어요. 사실 카툭튀가 문제가 되는 게 평평한 책상이나 바닥에 두고 썼을 때 덜컹덜컹 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 카툭튀를 가장 비선호하시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썼냐면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국내 출시됐을 때부터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도 카툭튀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 카툭튀가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던 게 저는 이렇게 늘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착용하고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실리콘 케이스를 착용하면 카메라의 카툭튀를 보완해주면서 생폰이었을 때보다는 훨씬 이 균형이 잘 맞아서 카툭튀를 한 번도 거슬리다고 생각했던 적이 실생활에서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13 프로에 대비해서 14 프로 카툭튀가 거의 2배 정도 체감상 카툭튀가 더 심해진 건 사실입니다. 화면 상단에 노치랑 다이내믹 아일랜드 부분 말고는 디스플레이가 거의 비슷하다 했잖아요. 정말 자세히 보면 베젤이 아주 조금 줄긴 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대고 직접 비교해서 자세히 봐야 느껴지는 부분이고 사실 베젤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못 느낄 것 같습니다. 둘 다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이고 전작인 13 프로보다 이번 14 프로에서 이 대각선의 길이가 0.1cm 커졌는데요. 체감상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겠죠. 그리고 주사율도 둘 다 120Hz고요. 그리고 솔직히
특히 제가 딱 아이폰 14 프로를 처음 만지자마자 가장 크게 느꼈던 차이점은 AOD입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기본 세팅을 끝내고 처음 딱 화면을 키자마자 AOD 대박! 이걸 처음 느꼈어요. AOD는 Always On Display의 약자인데요. 한글로는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화면을 꺼도 시계나 알림, 듣고 있는 노래, 타이머 이런 기본 정보를 늘 보여주는 거예요. 갤럭시에서는 한참 옛날에 됐던 기능인데 아이폰에서는 드디어 14 프로랑 프로 맥스 시리즈를 처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AOD는 애플워치를 쓰셨던 분들에게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애플워치 살 때 AOD가 있는 모델을 사야 되나 없는 모델을 사야 되나 이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AOD 지원이 안 되는 애플워치를 쓰다가 애플워치 7처럼 AOD 지원이 되는 애플워치를 쓰니까 너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애플워치에서는 AOD 기능 덕분에 굳이 막 이렇게 들어 올려서 90도로 이렇게 시계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화면을 쓱 봐도 늘 시계가 표시되어 있고 화면이 어느 정도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손목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시계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좀 자기적으로 화면을 봤어야 됐거든요. 이게 남들과 다 같이 미팅 중인데 너무 대놓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언제 끝나나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특히 뭐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옆에 있다 근데 계속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계 보일 수도 없고. 근데 애플워치에서 AOD가 있으면 타이핑하면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쓱 봐도 지금 시계가 딱 보이니까 이렇게 손목을 자기적으로 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AOD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애플워치에서도 그렇고 휴대폰에서도 그냥 시계 보고 싶으면 화면 한번 터치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왜 그렇게 AOD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AOD 지원이 되는 애플워치를 쓰는데도 AOD 기능을 끄고 살았어요.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난 AOD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설정해서 늘 꺼뒀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이폰 14 프로에서 AOD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나도 AOD라는 걸 좀 직접 써봐야지 사람들한테 좀 생생하게 후기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애플워치에서도 처음으로 AOD를 켜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팅 중이나 다 같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시계를 막 자기적으로 들어서 화면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꼭 미팅 중이 아니더라도 운전할 때나 책상에서 뭐 일을 할 때나 어느 환경 어느 각도에서든 이렇게 쓱 화면을 보면 시계랑 기본 정보가 뜨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휴대폰에서도 가능해진 거죠. 그 전에는 컴퓨터 작업을 이렇게 하다가 휴대폰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한번 터치를 했어야 됐다면 이제는 휴대폰이 옆에 있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한눈으로 쓱 봐도 시계, 앨범 아트, 뭐 듣고 있는 노래, 타이머 이런 기본 정보가 다 나오니까 한번 화면을 터치하는 게 그렇게 번거로운 건 아니지만 이래서 사람들이 AOD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면 정말 편의성이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 플립 시리즈를 포함한 갤럭시에서는 AOD가 화면이 아예 블랙 처리가 되면서 기본 아이콘만 딱 표시가 돼요. 그래서 되게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제 화면이 꺼지고 AOD만 표시가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폰 14 프로의 AOD는 정말 자연스러워요. 저는 처음에 이게 안 꺼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애니메이션의 변화도 거의 없고요. 이 상태에서 측면 버튼을 누르면 이 상태로 바뀌는 건데요. 그냥 화면 밝기만 좀 어두워진 정도? 그래서 확실히 이 AOD의 전환 애니메이션은 아이폰이 훨씬 부드러워요. 근데 살짝 꺼려지는 게 배터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AOD는 배터리가 관건인데 사실 이건 저도 막 언박싱을 한 직후여서 AOD 때문에 배터리가 얼마나 닳았는지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실제로 직접 써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AOD 배터리 체감을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 AOD는 진짜 애플이 좀 너무 늦게 넣어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더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 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이나믹 아일랜드. 아주 핫했죠 뭐. 사실 제가 이실직고를 하나 하자면 저도 실시간으로 키노트를 보면서 아이폰 14랑 14 플러스까지만 해도 정말 감흥이 없고 애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뭔가 대단한 걸 하나 지금쯤 내놓을만 한데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폰 14 프로에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보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와 진짜 이게 애플이지 하고 박수를 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영상에도 처음에는 애플이 애플했다, 뭐 혁신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는데 좀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이게 무슨 혁신이냐?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혁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앱등이들이다. 당신들이 애플에 속고 있는 거다. 이런 댓글이 좀씩 달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그런가? 혁신까진 아닌가? 싶어서 제목을 수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혁신인지 혁신이 아닌지는 사실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물리적인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임시 처방한 거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동안은 아이폰이 이렇게 노치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처음 보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신기한 건 사실이에요. 기존엔 디스플레이 상단에 베젤과 U자 모양으로 연결된 노치 형태였다면 이제는 베젤과 연결되어 있진 않고 가로로 긴 알약 모양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인데요.
있는데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통해서 음악을 재생하고 타이머를 제어하고 이 노치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아주 작은 하나의 화면, 아주 작은 위젯처럼 쓸 수 있게 된 거죠. 혁신이네 아니네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이고 저는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그나마 커버했다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 알약 디자인은 누가 봐도 좀 되게 낯설고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노치를 이렇게만 출시했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텐데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거 뭐야? 하는 이렇게 물음표를 하나 던지게 해준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고객의 의문점을 던지고 호기심을 갖게 한 것만으로도 저는 애플이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노치가 더 큰 것 같지만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하고 베젤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체감상 조금 더 크게 느껴져요. 그냥 아직까지 이게 낯설어서 그런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한 번 터치하면 아까 그 타이머 앱이 재생이 되고 얘를 꾹 누르면 팝업처럼 화면이 잠깐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 일시 정지하거나 멈춤할 수도 있고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한 개가 아니라 최대 2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어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터치해서 앱 간 전환도 가능합니다. 타이머 켰다가 음악 켰다가 타이머 켰다가 음악 켰다가.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좋았던 점은 앱에서 앱으로 이동할 때, 앱을 전환할 때 한 단계가 줄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하다가 아 맞다, 물 끓이는 거 3분에 맞춰놨었는데 하면 지금까지는 유튜브 화면을 나가서 타이머 앱을 실행하거나 여기 하단에 흰색 바 있죠, 여기를 스와이프해서 앱 간 전환을 했어야 했는데 물론 이것도 익숙해지면 한 손으로 이렇게 앱 간 전환이나 멀티태스킹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제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다가도 다른 앱에 들어가고 싶을 때 화면 상단을 터치함으로써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인터넷 하면서 다음 노래 들어야지 할 때 매번 음악 앱을 키거나 우측 상단에 제어 센터를 내려서 노래를 바꿨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그냥 한 화면에서 다 가능해진 거죠.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인데요. 처음에 아이폰 14 프로를 딱 언박싱하고 저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너무 궁금해서 빨리 써보고 싶다 해서 막 이것저것 해보는데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원래 내가 다른 사람들 유튜브 영상 봤을 때는 화면을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애니메이션 효과 탁 나타나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거, 아무것도. 그래서 뭐지? 이거 약간 불량인가? 아니면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따로 뭐 실행을 온오프 해야 되나? 활성화해야 되나 싶어서 막 설정도 찾아보고 업데이트가 안 됐나 싶어서 업데이트도 해보고 해봤는데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따로 활성화, 온오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폰 14 프로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어서요.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못 실행시켰냐면 저는 하필 인터넷이랑 문자 앱을 실행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지원이 안 되는 앱들이 아직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들 다이나믹 아일랜드 할 때 타이머 활용하는 거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기본 위젯인 시계에 눌러서 스탑워치를 했는데 스탑워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스탑워치에는 22분 56초 스탑워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면을 올리면 9분 26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이머 설정해 놓은 타이머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아니 이게 타이머가 되면 스탑워치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같은 기본 앱인데 왜 뭔 되고 뭔 안 되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실제로 써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평이 갈리긴 하겠다. 저만 해도 이렇게 좀 당황했는데.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타이머나 지도 앱을 얼마나 쓰시나요? 저는 거의 안 쓰거든요, 아이폰에서. 저 같은 앱 중에도 사실 처음에는 와 다이나믹 아일랜드 되게 신기하다 막 괜히 막 만져보고 이것저것 켜보고 하는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적응이 될 거고 처음에는 와 너무 좋다 신기해 하다가도 아 맞다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있었지? 이럴 것 같아요. 아직 지원하지 않는 앱들이 많다는 게 더 크기도 하고요. 사실 아직 이 문자를 지원 안 하는 게 좀 의외이긴 한데 무음 모드 같은 소리 조절, 통화, 타이머, 음악, 페이스 아이디 설정할 때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우선 13 프로는 메인 카메라가 1200만 화소, 14 프로는 메인이 4800만 화소고요. 센서가 커지면서 빛을 더 잘 흡수하게 돼서 저조도, 그러니까 어두운 환경에서도 개선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됐고요. 사실 이렇게 혼자 찍었을 때 엄청나게 사진 결과물이 다르다라기보다는 그냥 13 프로보다 14 프로로 찍은 게 좀 더 인물을 잘 인식해서 잘 잡아주는 느낌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카메라가 워낙 상향 표준화되어 있어서 색감이나 화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전문 사진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대부분 만족하실 거예요. 오히려 요즘은 아이폰 XS처럼 이전 기종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색감 때문에. 아이폰 14 프로로 찍은 사진들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피부의 색감이 좀 달라요. 13 프로는 약간 웜톤, 살짝 노란빛이 도는 스킨톤을 표현했다면 14 프로는 좀 더 쿨톤 느낌이에요. 좀 더 인물이 화사하고 밝게 나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14 프로가 인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명암 대비가 더 또렷한 느낌이에요.
사진을 확대했을 때 디테일을 잡아주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 중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 액션 모드라고 하는 손떨방 흔들림 보정 기능인데요. 동영상 촬영할 때 퀄리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느꼈어요. 액션 모드라고 해서 갤럭시의 슈퍼 스테디 모드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뛰면서 찍었을 때 14 프로의 액션 모드를 켜고 촬영하면 과장 조금 보태서 거의 짐벌로 촬영한 것처럼 정말 손떨방이 잘 되더라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비디오에서 왼쪽 상단에 사람이 뛰어다니는 이 아이콘 모양을 키면 액션 모드가 자동으로 켜지는데요. 액션 모드를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0.5배 초광각 모드로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0.5배로 촬영을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크롭을 해서 손떨방을 잡아주는 거라고 합니다. 되게 애매한 2.8K까지 가능한데요. 6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4K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시네마틱 모드도 처음에는 1080까지만 되다가 이번에 시네마틱 모드 4K가 지원이 되는 것처럼 아마 아이폰 15 때는 분명히 액션 모드도 4K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13 프로랑 14 프로 중에 뭐 사지? 다이나믹 아일랜드 머시기 그것 때문에 14를 사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언박싱만 해본 상태라서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궁금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아이폰도 괜찮은데 기종을 바꿀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카메라도 아이폰 6 시리즈 이런 거 쓰는 게 아닌 이상 엄청난 차이를 느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액션 모드나 AOD 기능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 달라진 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좀 있으면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잖아요. 직접 써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쪽이 민성이었습니다. 안녕.